자, 파워마켓 시간입니다. 하나대투증권의 이종성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시장에 조정이 나타나네요. 예. 보통 한 20포인트 이상의 조정은 최근에는 좀 보기 힘들었었는데, 네. 물론 뭐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긴 하더라도 그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주제를 보죠. 역시 금통 이야기부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금리가 동결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이미 이제 금통이 열리기 전부터 뭐 채권 전문가 열의 9은 동결을 이제 예상을 했으니까 예상이 이제 부합한 수준으로 동결이 됐는데, 자, 이제 문제는 앞으로죠. 뭐 베이비 스텝으로 이제 점진적 금리 인상으로 간다고는 하는데, 그게 언제냐, 또 이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거 좀 봐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그 금리 인상 기조는 그 다음 달 5월 달부터는 다시 그 재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긴축 부담은 이제 서서히 그 완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주된 이유는 우선은 그 곡물 가격하고 원유 가격, 이런 상품 가격들의 하향 안정화가 좀 기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선진국들도 서서히 이제 출구 전략의 어떤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미 달러화라든지 이런 통화의 어떤 강세 부분이 그 상품 가격의 어떤 이런 급등세를 좀 저지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판단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 선물 시장에서, 곡물 선물 시장에서 그 순매수 포지션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곡물 가격의 이런 하향 안정세가 좀 기대가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QE2가 종료가 되고 QE3의 어떤 가능성이 점차 그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원자재 가격의 상승의 그 어떤 큰 배경에는 미 달러화의 약세가 좀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점차 해소가 되면서 그 이제 신흥 시장에서 나타나는 이런 긴축 부담은 2분기 이후부터는 서서히 완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 쪽으로는 좀 좋은 어떤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국내 물가만 놓고 보자면 또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보시는 거고, 하지만 그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뭐 5월, 6월 일단은 남아 있는 건 사실일 테고요. 네. 하지만 그 강도는 예상처럼 그 세지는 않을 것이다 보시는 거고, 지수를 놓고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론 이제 하나대투증권에서는 2분기 중에 이제 최고점 한 2,300포인트,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2분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목요일에는 옵션 만기일도 있고, 단기 수급은 외국인이 약간은 좀 돌아선 기미가 좀 보이고, 주간 전략 측면에서 좀 봐주세요. 물론 이제 분기로는 긍정적으로 보시지만. 어쨌든 오늘 나타나는 이런 조정은 결국은 이제 장기 상승 추세상에 나타나는 그 단기 변동성 장세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국제 유가가 이제 120불 근처로 지금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외국인이 이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수급 부담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선 옵션 만기일부터 좀 짚어보면, 결국은 옵션 만기일의 키는 그 외국인의 어떤 프로그램 매매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프로그램 매물이 8천억 이상 출회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7천억 이상은 기관과 국가단체의 매물입니다. 국가단체 같은 경우에는 다시 베이시스가 회복이 되면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옵션 만기일에 국가단체에 의한 순매수가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 만기 전에 이렇게 프로그램 매물이 소화가 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기관의 어떤 그 프로그램 매물 같은 경우에는 환매 압력과 관련이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외국인이 지금 4조 원 이상 최근에 프로그램 매수를 일으켰는데, 외국인이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베이시스가 우선은 0.5포인트 미만으로 낮아져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는 면에서 외국인은 크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에 좀 초점을 두고 이번 옵션 만기일은 생각보다 부담이 적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곡물 가격 말씀드렸지만, 결국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선진국의 출구 전략이 점차 이슈화됨에 따라서 미 달러화의 강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국제 유가도 서서히 하향 안정화될 수 있겠고, 또한 중요한 거는 2008년도 때 이제 150불을 갔었지만, 그 당시와 지금하고 그 차이점은 뭐냐면, 그때는 이제 그 글로벌하게
국제 유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극에 달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미국과 유럽의 이런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이 물론 예상보다 빠르지만 온전치 못하다는 점에서 국제 유가의 수요는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국제 유가의 어떤 추가적인 급등까지는 예상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이 오늘 팔고 있지만 그 외국계 자금을 이제 미국계와 유럽계 이렇게 크게 나눠 보면 지금 미국계 자금 쪽으로는 16개월 연속 순매수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오늘의 어떤 외국인의 매도세는 일시적인 차익 실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국제 유가의 상승세도 그다지 이제 과거처럼 모멘텀 크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보시는 거고 IMF에서도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였죠.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에서 2.8%로 낮춘 것처럼 하지만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을 조금 더 보실 거네요. 원자재 가격까지 이제 빗대서 그 여러 가지 그 종목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어제 오늘 이제 뭐 지수도 약간 좀 조정을 받으면서 대형주들도 비교적 이제 크게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뭐 호남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어제 오늘 합쳐서 한 이틀 사이에 한 6% 하락을 하고 있고 오늘 뭐 기아차 같은 경우도 한 3% 정도 비교적 이제 크게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기존의 뭐 화학이나 자동차 주도주 같은 경우에 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상당히 좀 많거든요. 지금은 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 시에 이렇게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그 상황은 이제 어닝 시즌을 이제 미국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다음 주부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게 되는데 결국은 현 시점은 그 경기 모멘텀의 수혜와 기업 이익의 어떤 성장성이 부각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에 프리미엄을 부여해 줄 수 있어서 주가와 PER이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강세 국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주도주 역할을 했던 자동차, 화학, 철강 업종이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그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이익의 어떤 증가세가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PER 밴드 상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주가와 PER이 같이 상승하는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PER 밴드 상단까지는 충분히 근접하는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저가 매수 관점으로 매수를 해놓고 어떤 그 상승 랠리를 기다리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뒤에 나오는 거는 이제 PER 그 선행 12개월 선행 PER 보여주시는 거죠? 각각 이제 에너지 업종부터 좀 나오고 있고 이 PER이니까 좀 차트가 낮아질수록 좋아지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PER이 낮으면은 이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싸다라는 그 판단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지금과 같이 그 주가의 프리미엄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이런 시기에서는 보통 PER 그 밴드 상단까지는 PER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주가가 랠리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 과거에도 현재 유사한 국면을 찾아보면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떤 그 가격 그 메리트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어떻게 보느냐 관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PER이 조금 더 높아지면은 비싸서 싫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그만큼 모멘텀이 발생을 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또 많아지는 것 아니겠느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이제 계속해서 긍정적인 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지난번에 이제 뭐 알코아 시작으로 미국에서도 실적 시즌이 발표가 됐습니다. 뭐 알코아 좀 보니까 외형 성장은 좀 많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조금 내실은 조금 낮은 걸로 보이더라고요.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내실은 있지만 또 외형성은 좀 안 좋아서 좀 제한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텐데 미국 기업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적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나아질 걸로 보이나요? 그 1분기 지금 미국 기업들의 그 실적 예상치는 순이익 기준으로 주당 22달러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코아 실적 발표를 했었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에는 그 JP 모건 체이스가 실적 발표를 하고 목요일에는 구글, 금요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하는데 이 그 JP 모건 체이스하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그 다음에 전분기 대비해서 모두 개선될 거로 이렇게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닝 시즌은 결국은 이제 순조롭게 스타트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좋은 쪽으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어닝 시즌도 좀 좋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얼마 정도 증가 예상되는 거죠? 예, 우리나라 기업들의 1분기 예상 순이익은 24조 원입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예. 한 10% 정도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는 수치인데요. 근데 2분기의 예상 순이익은 1분기보다 좀 더 높아서 26조 원이고 2분기의 이 순이익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8.3%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우리나라 1분기 순이익은 그 올해 어떤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 그리고 점점 그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좀 충분한 어떤 그런 예상치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에너지 섹터에서 그 순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금융과 경기 소비재, 산업재, 소재 섹터에서 기업들의 이익이 1분기 그 실적 예상치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순이익 1분기에 한 24조, 2분기에 26조. 하지만 예. 하반기에는 이보다 더 많은 걸 또 기대를 예,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하나대투증권의 이종성 연구원 통해서 시장 전망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